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비교적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정책 기조 유지, 그러니까 금리 내리지 않고 유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애플 이런 기업들의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보다 유럽이나 아시아 증시가 더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고정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주장들도 일부 있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뭐 추가적으로 또 업종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이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우 올랐고 S&P 500 지수, 나스닥 올랐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어제 상승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S&P 500은 오늘도 0.24%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MSCI 한국 지수는 올라갔지만 야간 선물은 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되돌림, 이런 가능성이 이제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 자체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어요. 더 전반적인 미증시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았다. 그냥 조심스러운 가운데 종목들별로 이제 소폭 올라간 정도,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놓고 보면, 우선 이슈부터 먼저 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그 FOMC 의사록은 당분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비교적 무난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세 이슈가 있어서 아주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뭐 야후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관세가 향후에 국채 매입을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무역 협상할 때 우리나라 국채 매입해, 그러면 관세 깎아줄게,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로 저런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어쨌든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부과되면 수익성이 3%, 그러니까 가격을 전가할 경우, 전가하지 않을 경우 2에서 3% 정도 수익성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전가하는데 왜 떨어지지? 그렇게 되면 가격을 올리게 되고, 가격 올리면 또 제품 판매가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 부과되면 애플의 수익성은 나빠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협상에 대한 기대치는 오늘 살짝 낮아졌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패싱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런 점은 시간이 좀 더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우려를 또 자극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호재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메인은 관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되면 좀 더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일부 낙관적인 어떤 주장, 이게 낙관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세 부과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가 축소되고, 또는 다른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낮춰져서 물가 상승 자체는 좀 제한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관세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지수는 올라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칩 그러니까 마요라나 원을 공개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고, 또 주변주들도 올라가고, 또 에너지주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FMC 의사록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그냥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임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서 다시 물가가 좀 안정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진행도 좀 더뎌지고, 다음에 정책 우려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이번에 어떤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서 뭐 주식시장의 뭐 호재, 악재 이렇게 구분될 정도의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트럼프 1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이제 뭐냐면, 그 트럼프 1기 때는 그 전에 주식시장이 좀 더 둔했어요. 그러니까 둔했다가 트럼프가 이제 그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주식시장이 이미 강했어요. 강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둔해졌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1기 때와 지금의 주식시장의 경로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가 SNS에서 강세장을 언급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기네 어떤 경제 성과를 주식시장의 강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의도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기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1기 때 정책은 감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식시장 부양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무역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역 전쟁부터 벌어지고 감세라든가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눌러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올려서 자기가 이제 임기가 초반 넘어간 다음부터 주식시장이 올라가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1기 때에 비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자랑이 좀 줄어들었다.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나고 그 외에는 좀 둔한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 빅세븐의 상승 기여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올해 시가총액 500위권까지 놓고 오면 그 메타만 20위권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수준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200위권 밖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가세븐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칩 공개했다라는 보도에 올라갔고 오늘 그 에너지주들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번 에너지가 급등을 했는데 생산성이 향상됐다. 지금 이제 파내고 있는 유전에서의 효율성이 좋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 슈퍼마이크로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강했는데 뭐 매출 전망이 올라갔다든가 또 이제 램리서치 같은 종목에 대해서 실적 전망을 높인다든가 이런 보고서 또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제약주들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아니면 일라이릴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 에너지주,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진 특징주로 또 부각이 됐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올해 해외 증시 대비 되게 강하잖아요. 그 2월에만 6.12% 올라갔는데 작년도 6월에 6.12%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간 상승률로는 2024년도 이후에 공동 1등입니다. 뭐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더 올라가게 되면은 2024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월간 상승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2월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6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선물 한 4만 계약 정도 매수했고, 근데 2월 3일을 제외하면 첫날 그때 딥시크 쇼크로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 외국인들 대량 매도했잖아요. 그 날짜를 빼고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 날짜로 플러스, 그러니까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한 다음 날 순매수를 이틀 연속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빅3 수급 보면 최근 3일 동안 삼성전자는 매도 매수 매수, 하이닉스는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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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3 종목들에 대해서 3일 중에서 최소 이틀 이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 상단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특정 업종보다는 시장 전체를 매수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밑에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매수한 다음 날 연속 순매수한 적은 없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또 오늘 이제 그런 패턴을 깨고 오늘까지 매수를 해주고 매수 업종을 좀 늘려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로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수급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과 그 연기금, 투신 이런 쪽이 이제 주로 매수 주체인데 일관되게 매수하는 쪽은 투신권과 연기금 쪽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권에서 최근에 이제 매수한 종목군들 리스트 쭉 보면 이제 그 업종들별로 좀 업종들 보면 그렇게 그 엔터 업종이고 반도체 업종이고 이런 쪽에 매수가 투신권 쪽에서는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많은 편이고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는 뭐 시가총액 상위를 좀 매수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외에는 뭐 반도체, 통신 장비, 로봇, 제약 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연기금은 그냥 시가총액 상단 매수했구나 거기에 플러스 반도체 엔터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엔터 이런 종목군들과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많았던 게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요약해보면 우리 증시가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도 선두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홍콩 이런 데가 이제 아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더 강한 편인데, 뭐 비교적 그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이면에는 이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세지고 외국인 매도가 진정됐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 덩어리가 워낙 커서 동시에 매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업종이 올라가고 이 중에서 일부는 좀 숨고르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종 뭐 제약이 되든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업종 뭐가 됐든 해서 뭐 보완하는 대형주들이 자꾸 등장을 해줘야 이제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이렇게 이제 업종이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3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하고 나면 그 숨고르게 하는 그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변했는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오늘 나오느냐, 그러니까 대량 매수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가 강세 보이는데 아직까지 예탁금이 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좀 주목을 하는 게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낮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도 어정쩡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250조 원 정도 되죠. 지금 미국 주식 보유한 거랑 가상화폐 자산 보유한 우리나라 보유 가치가 한 25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10% 정도 돌아와도 예탁금이 폭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강세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과연 유발할 거냐? 아직까지는 아닌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순위에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그 역대 한 20위권에서 한 25위 정도? 하여튼 그 정도 왔다 갔다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위권대 정도 됐었는데 그 개인들이 순매도한 상단 순매도 규모 상위를 제가 쭉 한번 펼쳐봤거든요. 펼쳐보고서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봤는데 그냥 오르고 내리고가 그렇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수준의 등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 개인들이 순매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 반드시 증시가 올라갔다 그 다음 달에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어서 제가 혹시나 하고 좀 찾아봤는데 개인들의 매도가 확 나온다고 해서 뭐 시장이 그 다음 달에 엄청나게 좋은 장이 쭉쭉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때 시황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개인들이 워낙 많이 매도를 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또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